오늘은 78세의 김경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김경철 씨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손주들과 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0대 중반부터 서서히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철 씨는 젊었을 적에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피로감과 통증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상하고 거울을 보니 자신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나오는 몸의 신호들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관리나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씨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부위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세안하기도 귀찮아 기본적인 세안만 하고 목과 귀 뒤는 자주 씻지 않아서 가끔 가려움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겠지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그가 특히 소홀히 했던 부위입니다. 땀이나 채취가 신경 쓰이는 날에만 간단히 씻었고 평소에는 특별한 관리 없이 지냈습니다. 얼굴이나 손은 씻어야겠지만 겨드랑이나 그런 데는 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점차 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겼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일상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김경철 씨는 갑자기 발과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포기하고 적당히 발을 씻고 있는 것에 그쳤지만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발톱 무좀과 균 감염이 시작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아져서 체력도 떨어지는데 그것까지 아프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철 씨는 곧 여름의 땀과 채취로 인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것은 피곤함과 성가신 증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손톱 밑에 있는 것 같은 가려움증을 느꼈습니다. 늘 관리하지 않았던 손과 손톱도 그 증후군의 일환이었습니다. 세균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손을 씻지도 않았고 손톱 밑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는 나이가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생 끝에 겨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를 논한 후 이런 문제들은 모두 몸이 약해져서 발생한 것입니다. 잘 씻지 않은 부위들이 감염을 초래했고 결국은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조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경철 씨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관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관리할 곳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목과 귀 뒤를 잘 씻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발과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씨는 매일 세안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안 후에는 목과 귀 뒤도 잘 씻고 겨드랑이에는 부드러운 비누로 꼼꼼하게 세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긋하게 30분 정도는 쏟아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사타구니와 같은 민감한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기에 욕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마사지하는 것도 그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에 짜증나는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통증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내 삶을 대변할 것이란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철 씨는 스스로에게 이제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 부위를 청결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그의 나름의 건강관리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8세라는 나이에 그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후회의 순간들은 그가 신체 부위를 소홀히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뒤로는 힘써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김경철 씨는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건강하자고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잊힌 곳들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루틴 속에서 발, 겨드랑이, 허벅지 등을 신경 쓰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씨 사연을 보고 여러분은 느끼시는 게 없으신가요? 오늘은 김경철 씨 사연과 관련하여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왔던 신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지만 미세먼지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세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성의 순한 세안을 사용하여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세안을 해주세요. 이제 목과 귀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땀이 차기 쉬운 부위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깨끗이 씻어야 하며 흡습성이 좋은 목과 귀 뒤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겨드랑이는 우리 면역력의 요충지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땀 냄새 제거용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끝내곤 하죠. 하지만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고 자연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면 피부 자극 없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즉 회음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뇨 후의 위생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잘 씻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수천 걸음을 걷는 발은 마치 두 번째 심장과 같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크림을 발라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발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등과 허리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지만 피지와 각질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긴 손잡이의 브러쉬를 사용해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하면 근육도 풀리고 피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손톱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균은 손과 손톱 밑에 가장 많이 서식합니다.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특히 손톱 밑을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또한 외출 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관리법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느껴보세요. 건강한 습관은 언제 시작하든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를 초월한 기억력 유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